전편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샤를 구노와 정약용 선생과 라빈드라냐 타골에 얽힌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짓말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도 거짓으로 만들어내곤 하지요. 여기 감동적인 일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섣달 금음날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가난한 세 식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부끄럽지만 가게 주인에게 부탁해서 1인분만을 주문하여 나눠 먹곤 했습니다. 우동가게의 주인은 섣달 금음날 늦은 저녁에만 찾아오는 이 가족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난을 짐작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죠. 헌데 몇 년간 이 가족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형편을 궁금해하던 차에 아들이 성장하여 성공한 모습으로 가게를 찾아와 떳떳하게 3인분을 시키곤 주인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이야기인데 읽고 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고일 정도이죠. 짐작한 대로 일본의 단편 동화책 우동 한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면 그냥 좋았을걸. 영화로까지 만들어지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하자 작가가 이 동화가 실화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화라기엔 너무 많은 허점들이 있었기에 일본에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만 아름다운 동화의 뒤끝이 씁쓸해지고 말았습니다. 더 괘씸한 미담 조작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남겼다는 유언인데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그의 유언이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나는 살아생전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 가면 되돌릴 수가 없다. 가족을 소중히 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재산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재산에 탐닉하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부자가 되기만을 강요하지 말라. 인간답게 산다면 사랑을 얻을 것이다. 돈보다 인생 그 자체를 즐겨라. 이런 식으로 감동적인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금세기 최대의 성공을 거둔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생을 살 것을 조언하는 내용이지만 인터넷에서 이 유언장을 본 순간 가짜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티브 잡스는 절대 이런 식의 글을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 가짜 미담을 구구절절 인용해가며 강론을 하는 걸 보고는 아연실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동하고 싶은 인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몹쓸 미담 조작의 사례입니다. 가짜 감동 스토리에 돈벌이까지 얽히게 되면 본격적인 사기로 변하죠. 벨 깁스는 20대의 아리따운 호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청춘에 치명적인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만의 식이요법과 운동, 대체의학으로 마침내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전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죠. 대단한 인플루언서가 된 그녀는 저서를 출판하고 강의와 모바일 쇼핑 등으로 큰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여기저기 통큰 기부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몇 년 후 그녀의 기부 주장에 의혹이 있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사 결과 벨 깁슨의 감동 스토리는 모두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게 밝혀졌죠. 심지어 그녀는 애당초 암에 걸린 적도 없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착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극이었던 거죠. 좀 더 최근의 사기 사건으로는 피 한 방울로 수많은 질병을 조기 진단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엘리자벳 홈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중퇴자인 홈스는 일약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구자로 부상했고, 그녀가 창업한 회사 테라도스는 평가액만 한때 1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 조작과 과대 포장으로 이루어진 사기로 결말이 났죠. 멀리 갈 것 없이 줄기세포 첨단 기술로 한때 온 국민을 들뜨게 했던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의 거짓말을 밝히려는 노력이 매국적 행위로 몰렸던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황 교수에 대한 맹목적 열광과 2000년대 초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광우병 사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그럴듯한 선동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이야말로 거짓말이 자라나기 대중들만 거짓말에 속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와인의 도사라고 자부하는 부유한 고급 와인 애호가들을 보기 좋게 속여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라벨을 바꿔 붙이고 일반 와인을 섞어 고급 와인으로 둔갑시키는 간단한 속임수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부자들이 다 당했지요. 자신을 인도네시아의 재벌 가문 출신으로 속인 루디 쿠르니아완이라는 풋내기 젊은이한테 말이죠. 관심이 있으면 Sour Grapes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허명을 자극하면 똑똑한 사람들도 쉽게 거짓말에 속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더 크지만 뉴욕의 유서 깊은 화랑 뇌들러가 연루된 가짜 그림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잭슨 폴럭보다 더 잭슨 폴럭 같은 그림, 마크 로스코보다 더 마크 로스코 같은 그림, 그리고 수많은 팝아트 작품들이 중국인 치엔 페이션이 그린 모조품들이었습니다. 수백억 가치의 작품이지만 사정상 수십억 번개 세일로 나왔다고 하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부자들도 혹하는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에 휘둘리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들이 통하는 요인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군중에 휩쓸리는 경향이 거짓말쟁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다가 이해관계에 휩쓸려 탐욕이 이성을 덮어버리게 되면 더욱 쉽게 거짓말에 희생되곤 하지요.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그 사회 전체가 반지성적 거짓말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없이 남의 거짓말에 선동되어 진영의 꼭두각시로 사는 일만큼 허무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이라는 가치가 조롱받으며 거짓말이 횡행하는 세태를 보면 서글퍼집니다. 조지 워싱턴의 벚나무 교훈이라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교훈적인 이야기마저도 꾸며낸 이야기일까요?